올해 정말 좋은 뉴스 저는 많이 전하고 싶은데요.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싶은 것이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어느 곳 하나 녹록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을 찾아야죠. 가장 선두에서 이끌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정치인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김현정의 뉴스쇼 1부에선 육선의 국회의원이자 국회의장을 지낸 정치 원로의 목소리를 경청해 보려고 합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 현재 민주당 상임고문이시죠? 만나보겠습니다. 문희상 의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아유, 올해 건강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은 지난해 평가를 좀 짧게 해야 올해에 대한 어떤 진단도 가능할 것 같아서요. 지난해 평가 가장 큰 일은 이제 새 대통령 새 정부 출범이었는데 취임 첫 해에 가장 아쉬웠다 하는 장면을 꼽자면 어떤 겁니까?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를 안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아, 그게 제일 아쉬워요. 왜 그게 제일 아쉬우세요? 제일 필요한 걸 안 하는 거니까요. 근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치의 기본은 예, 대화하고 이제 대화를 해야 모든 게 풀어지는 것인데, 네, 근데 그 자체를 안 했거든요. 대화를 그게 해야 제일 뭐든지 아쉬워요. 풀 수가 있는 건데 시도도 안 했다. 통합의 정치에서 자기가 주장을 했는데 네. 그걸 지키려면 그것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대화의 첫 번째는 야당 대표였다고 나는 생각하고요. 야당과의 대화를 안 한 점. 예. 예. 그 점. 근데 대통령은 지금 이제 검찰 수사를 받고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의 대표를 만나는 것에 대한 부담, 뭐 이런 거를 좀 토로했다는 뭐 그거는 이런 전혀 얘기. 관계없죠. 그건 법의 영역이고 그건 그대로 진행하면 되니까요. 그걸 마다하는 야당 대표도 아니고요. 네. 그런데 그거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 야권 전체와의 그 국회 내에서의 대화 자체가 열심히 노력해서 국회 내에서 그 합의한 것도 정부에 의해서 깨지는 일이 자꾸 빈번하지 않습니까? 예. 이건 국회를 무시하는 거거든요. 의회 정치를 기본적으로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 그래서 점이 나는 제일 아쉬운 걸 아쉬웠다. 하나 고르라면 그걸 듣고 싶어요. 그럼 반대로 가장 좀 높게 평가해주고 싶다 하는 장면이 있었다면요? 최근에 어떻게 방향이 정해질지는 모르나 다만 노동, 교육, 연금 개혁을 하겠다 이런 발표를 한 것은 고무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뭔가 혁신하고 고치자는 미래지향적 얘기를 처음 시작한 거니까요. 그거는 아주 그중 제일 나은 거예요. 제일 난 것은 예. 개혁의 의지를 밝힌 부분. 잘 되겠습니까? 글쎄요, 그건 모르죠. 그것도 그게 잘 되려면 딱 한 가지 해야 됩니다.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을 대접을 해줘야 돼요. 대화의 상대로 인정을 해줘야 돼요. 역시 이제 입법이 돼야지만 그것들도 가능한 거니까. 그렇죠. 네, 몽땅 답니다. 입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말뿐이죠.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죠. 예. 따라서 협치 또다시 강조하셨어요. 야당의 역할도 중요하죠. 야당의 역할도 중요한데, 일단 지난 한 해 야당, 이게 민주당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내가 지금 현재 거기 상임고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 내가 들어놓아서 침 뱉을 수는 없고, 문제는 많이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 민주당 신년 인사회에 직접 참석을 하셨어요, 고모님.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마이크도 첫 번째로 잡으시고 신년 예. 덕담을 해주셨는데, 네. 교토 삼굴이라는 사자성어를 쓰신 게 화제가 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 토끼는 영민한 동물이다. 네. 때 많은 토끼는 위기에 대비해서 평소에 굴을 3개 파놓는다. 우리도 네네. 영민한 토끼를 닮아서 플랜 2, 플랜 3 이렇게 대안을 많이 마련하는 그런 해가 되길 바란다. 이러셨어요. 예. 예, 이건 어떤 의미에서 하신 말씀일까요? 그냥 글자 그대로입니다. 예, 토끼는 영민한 동물이고 토끼에 관한 한 사자성어는 그거 하나예요. 그게 교토 삼굴이라고 내가 여러 번 글로도 썼고 내가 그 한자로 그대로 쓴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예. 근데 그 토끼의 영민함은 대안을 탁탁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유사시에 위기에 지금 우리는 전체적인 위기거든요. 여야 말은 것 없이 대한민국의 큰 위기입니다. 예. 근데 이 위기를 또 극복한 우리 DNA가 우리 민족에는 있거든요. 그럼요. 우리 국민 하나하나에. 네. 그러니까 항상 미래를 대비한 이렇게 대안들을 준비를 늘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냥 그 해가 토끼해고 토끼의 가장
장점은 그런 대안을 마련하는 영민함이다라는 걸 강조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뜻밖의 뭐 다른 해석이 요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내 뜻이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니, 근데 토끼에 대한 사자성어 제가 언뜻 떠오르는 것만 해도 여러 개 있는데요. 뭐가 있나요? 수주 대토니 토자 들어가는 거 꽤 있어요. 그건 간접적인 거죠. 토끼라는 주역으로 나오는 건 교토상굴밖에 없어요. 아, 토끼가 주인공인 거는. 예. 그래서 이제 토끼 해니까 찾다 보니까 그게 마침 대안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정치권도 그렇죠. 사회도 그런 의미죠. 그렇죠. 위기에 대처하는 기민함. 이게 필요할 때다라는 거고. 전부 그러니까 합쳐야 될 때입니다. 올해는 전부 힘 합쳐야 될 때다. 여도야도 없고 몽땅 다 힘을 합쳐야 돼요. 아주 국제적인 것도 위기고 남북관계도 위기고 민생경제도 위기고 모두 위기예요. 예, 위기예요. 당으로 봤을 때도 민주당 상황이 녹록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당장 당의 대표가 검찰에 출석을 하게 됐고 이게 한 번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종의 디커플링이라고 그러죠. 당과 대표의 분리 대응. 이게 총선 앞두고 좀 전략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일각에서 나오더라고요. 또 한편에서는 그것도 바로 교토 상글에 다 포함된 뜻이에요. 그 안에서 모두가 수기하고 또 의논하고 대화하고 이런 중에서 얼마든지 극복할 길이 있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 디커플링 전략적으로 분리해서 총선 치르는 것도 역시 대안 2, 3에 놓고 생각해야 된다 그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렇지 않다. 오히려 총선 앞두고 더 단단하게 단일 대우로 가야지. 디커플링이 무슨 소리냐 이런 말씀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 교토상굴 뒤에 한 내가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화의부통이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당내에서. 그건 민주주의 기본이에요. 달라야 돼요 또. 같으면 일사불란한 체제고 그건 독재입니다. 민주정당의 기본은 다양성이 인정되면서 서로가 대화 속에서 문제를 찾아가는 거거든요. 물론이죠. 그리고 결국은 군자는 화의부동, 그리고 소인배는 동의불화. 이게 논어의 기본 뜻이거든요. 짝이 있어요. 근데 소인배들은 자기 실리에만 연연해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해도 결국은 불화해요. 그러나 목표가 딱 정해지고 대의가 서고 명분이 있는 군자들은 그 일을 의견은 달라야 돼요. 부동이야. 그 대신 화합해야 돼. 화의부동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다. 이런 구호까지 외쳤거든요. 근데 그 둘의 방점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해한 게 맞나 봐주세요, 고모님. 그러니까 다양한 목소리들 지금 내면서 플랜 2, 플랜 3, 플랜 4 다양한 대안들을 마련하기 위한 어떤 토론회장이 필요하다. 막지 말아라. 이 말 하지 마라. 저 말 하지 마라. 막지 말아라. 그렇게 이해하면 그런 뜻은 포함되죠. 그거는 맞습니다. 근데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럴 수는 없죠. 근데 그 속에서 화합해야 돼요. 하나로 가야 돼요. 그래야 세계로 미래로 가죠. 나는 전체 국민의 입장도 똑같고 여당한테도 이런 얘기를 똑같이 합니다. 화합을 해서 하나로 합칠 때예요. 화합을 못하는 게 지금 정부나 여당의 태도고 대통령의 태도예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화합을 하되 그것이 한 사람의 목소리로 강요하지 않고 의견을 내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런 뜻입니다. 사법 리스크가 지금 당 앞에 지금 닥친 건 맞죠? 그렇죠. 잘 아시는 대로. 그렇죠. 이걸 이제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할 거냐가 지금 상임 고문님에게도 큰 숙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대목에 대해서 같이 가야 됩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는 측면에서 문희상 상임 고문께서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십니까? 그거는 내가 여기서 말할 수가 없지요. 여기서 말씀하셔야지 어디 가서 말씀하시려고요. 교토는 삼굴이니까요. 교토는 삼굴입니까? 그게 답이 되네요. 그게 답이 되네요. 결국은. 대안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알겠습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 민주당 상임고문 만나고 있습니다. 올해는 총선을 앞둔 해다 보니까 선거법 개정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걸로 보이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신년 인터뷰에서 언급을 했고 또 김진표 국회의장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중대선거구제 문희상 전 의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대찬성입니다. 원래 내 지론이에요.
지금 제일 필요한 건 3대 개혁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원천적으로 정치 개혁이에요. 정치 개혁의 요점은 바로 중대선거제를 포함한 개헌에 있어요. 헌법 자체를 고쳐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중대선거구제 정도가 아니라 중대선거구제 넘어서 대통령제에 대한 개헌까지도 가야 된다고 보신단 말씀? 그렇습니다. 근데 네. 그게 항상 왜냐하면 쉽지 않았잖아요. 지금 우리의 정치 현상이 죽기 살기식 사생결단이거든요. 예. 이 사생결단의 정치에 그걸 기본적으로 바꾸려면 그것은 시스템으로 고쳐야 되는데 그게 선거제도의 개혁과 개헌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나라냐라는 세력이 있고 이건 나라냐 하는 세력인데 이건 죽기 살기 싸움이거든. 사생결단이에요. 극단주의 양당이 딱 갈라져가지고 국민들도 다 진영으로 갈라져 있고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제일 큰 과제예요. 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 도약할 수 없어요. 예.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세계로 미래로 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일단 시스템을 좀 정비할 시간적 필요한 그런 아주 꼭 필요한 그런 시기가 되는데 바로 의장께서도 그 이제 당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의장께서도 똑같은 주장을 하셨고 또 새로 대통령께서도 연두에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게 타이밍이 우르는 것 같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에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하고 개헌까지도 생각을 하고 논의를 붙여서 집권 초기에 1, 2년 안에 이걸 해버리지 않는 한은 벌써 집권차 2년이 지나면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보니까 그렇죠. 기득권이 설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 결론은 지금 해야 된다. 타임적으로 꼭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해야 된다. 근데 늘 안 됐던 게 사실 이제 현역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없어지니까 격렬하게 이제 마지막엔 반대를 하고 또 개헌 얘기 나오면 대통령이 반대를 하고 이래서 안 됐었거든요. 그래도 대통령이 먼저 최종적으로는 결국 대통령의 의지가 없었어요. 대통령이 되면 생각이 달라져요. 개헌은 특히 그렇죠. 기득권에 매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바로 그런 대통령이 의지를 분명히 하면 그러면 이하 동문입니다. 내 생각에. 그게 또 바람직한 방향이고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 우리의 행운이에요. 일단 중대선거구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 해도 행운이에요. 그렇습니다. 선거제도를 개혁한다는 생각을 대통령이 했다는 건 요새 최근으로 보면 여당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뜻이고 여당만 오케이 하는 건 야당은 공개적으로 대통령 선거 때 공약을 여러 번 했거든요. 네, 했어요. 예. 그러니까 국민적 여론으로 그런 기반이 마련이 되면 아무리 기득권 지금 현역 의원들이 뭐라고 그래도 그걸 극복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대선거구제를 이번에 뭐 어떤 전략적인 이유가 있든 뭐가 있든 간에 대통령이 던졌다는 건 행운이다 일단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친김에 개헌까지 달릴 수도 있다고 보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 말은 그 말이거든요. 그것도 대통령이 동의할 수 있을까요? 개헌 없이 중대선거구제까지 갈 수 있는데 거기다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런 생각이라면 통합과 화합을 그 정치의 기조로 삼겠다는 의지의 표시라고 난 보거든요. 그렇다면 못할 게 없죠. 사실 개헌 이슈를 꺼내기 시작하면 모든 이슈가 다 거기 빨려가기 때문에 대통령들은 다 꺼려하거든요. 개헌 이슈 꺼내기를. 근데 또 그러나 개헌이 꼭 필요하다는 것도 느끼거든요. 느끼죠. 우리가 30년 동안 이 체제 87년 이후에 지금 이 헌법 체제를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한 말도 보통 못 나간단 말이에요. 양자택일의 이분법 하에서 죽기살기식 하는 사생결단의 동물 정치를 이제 마감해야 된다고 이게. 이걸 하려면 시스템으로 고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다른 걸 단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대통령이 대호각성에서 한 과거의 그런 대호각성이 아니라 대통령의 의지로 그것이 약간 추진됐던 대통령들은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가령 잘 아시는 대로 김정필 총리나 예를 들어서 이한동 총리나 박대중 총리나 하면서 실질적으로 책임 총리제를 보수의 원로들을 데려다가 그 총리를 시켰다든지 무슨 김중건 비서실장이나 무슨 또 나아가서 이종찬 국정원장이니 보수 사람들을 데려다가 전부 당의 그 권력의 유지에 앉혔다든지 이런 그 과감하게 한 사람은 있으나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다른 도리가 없다고 시스템 자체를 고치는 거에 되는데 대통령 때문에 못했다고 말이에요. 근데 대통령이 결심을 한 얘기를 먼저 시작을 했으니 이 문제는 난 잘 풀릴 것 같다 이게 기대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지금 대통령이 정치 경험이 많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 개헌 가능성이 있다 또 그 말씀하시는데 동의하세요? 약간 좀 반드시 그렇다고 그러면 또 대통령이 너무 저거 한다는 얘기 같기도 하긴 한데 근본적인 건 동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좋은 의미입니다. 뭐냐면은 이제 대통령이 많은 정치 경험이 있으면 오히려 개헌 이슈 던졌다가 이게 블랙홀처럼 빠져드는 것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 것 때문에 안 할 수 있는데 오히려 경험 많지 않은 대통령이 어떤 대의 명분에 충실해서 또 소신껏 밀고 나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기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헌.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타이밍이다. 꼭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여야 모두 지금 총선에 대비해야 하는 한 해인데요. 30년 넘게 정치권에 몸담고 계신 분으로서 지금의 분위기라면은 총선 결과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총선 결과? 예. 글쎄, 1년 전에 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게 너무 오버하는 거고요. 그렇긴 한데 예. 최근에 10년의 조사 결과가 어디 나왔대요. 어떤 신문 보니까요. 예. 52.9%가 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 그러니까 현 정부 독주 견제를 위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야당한테는 고무적인 얘기고 여당한테는 이게 조심해야 된다라는 경고가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이게 지금 적절한 민심을 반영했다고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마디로 해서 지금 현 정권한테는 지금 흐름이 매우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말씀이시고요.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 때도 anything but no. 맞아요. 전 정권도 맞아요. anything but moon. 고문님, 여기서 일단 1부 정리하고 2부에 말씀 좀 더 듣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정치 원로에게 듣는 정치권에 보내는 신년 메시지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6선의 국회의원이자 전 국회의장을 지내셨죠. 문희상 현재 민주당 상임고문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2부로 넘어왔습니다. 고문님 아직 계시죠? 네. 고맙습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협치에 대한 강조 대통령께 덕담으로 전하셨고 또 중대선거구제 개헌까지도 꼭 좀 이뤘으면 좋겠다고 정치권에 당부하셨어요. 네. 근데 어제 화제가 됐던 장면이 뭐냐면은 대통령실에서 있었던 신년 인사회에 민주당 지도부가 전원 불참을 했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메일 하나 받은 것밖에 없다. 이거 너무 좀 예의에 어긋난 게 아니냐 뭐 이런 취지로 좀 불쾌함을 표현했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여야 공이 이렇게 보냈는데 무슨 소리냐? 좀스럽다. 또 이렇게 받아치고 뭐 이런 장면들이 연출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도 이제 청와대도 있어봤고 또 야당 대표로서도 있었고 여당 대표로도 있었거든요. 그러셨죠. 그래서 그때마다 나는 참석하자는 거에 언제든지 손을 들었고 나는 내가 책임져야 될 때는 내가 갔어요. 한 번도 안 빼고 갔어요. 한 번도 안 빼고 가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예, 그런 초대가 있을 때. 10년 교례 대통령이 주관하는 행사에 한 번도 안 빼고 꼭 갔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가면은 참 개밥의 도토리예요. 야당은? 그렇죠. 몇 사람만 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 위원장 중에 한둘 그리고 이제 우리 당 원내대표 정도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그쪽 편이야 이를테면 무척 외롭고 쓸쓸하고 참 어떤 때는 화도 나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대통령의 상징성 국가의 첫날을 시작한다든지 이런 큰 행사에 그래도 참석해야 된다라는 지론을 난 갖고 있고 난 그게 원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안 간 거는 난 잘한 일이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또 하나는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아주 정말 세심한 배려를 전제로 합니다. 그걸 안 하면 굉장히 서운해요. 그러지 않아도 좀 뜸한데 거기를 가려면 노력을 해야 돼요.
일테면 나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직접 전화한 적도 있어요. 오시라고? 야당 대표일 때. 문희상 대표님 오시라고 대통령이 그렇죠, 직접. 그렇죠. 그때가 어떤 대통령이셨죠?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왜냐하면 뭐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성이라고 그럴까 뭐 이런 게 부족하면요. 그러지 않아도 왜 그렇잖아요. 이 사람 사는 이치가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었으면 하는 게 내 바람입니다. 그럼에도 하고 좀 갔었어야 되는 게, 그러니까 뭐 최소한 정무수석이라도 좀 전화해서 직접 얘기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민주당의 서운함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난 충분히 그 심정도 이해를 가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이찍 짝 보냈다든지 전자로 뭘 왔다든지 이름에도 불구하고 참석했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계속 이제 협치를 강조하고 계세요. 아까 윤석열 그렇습니다. 대통령에게도. 협치를 하려면 그것부터 해야 돼요. 대화를 시작해야 배기 싫어도 좀 여러 가지로 끌었더라도 대화를 시작해야 협치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대화해야 내용이 무언가 문제 있는가를 알게 되잖아요. 자연히. 맞아요. 그리고 그거는 가진 쪽, 힘이 있는 쪽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미는 게 순서예요. 그게 순서예요. 그리고 대통령 당선되면 예를 들면 그들이 내로남불이라고 욕하는 문재인 정부에도 첫 번에 되자마자 바로 야당 대표 싹 했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당 대표 다 방문 직접 했다니까요. 대통령 직접 하신 분 누구예요? 이거 좋은 일이니까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전화하셨어요? 아니. 직접 야당 대표 야당 대표가 아니라. 여당 때 아니라 야당 때 전화 직접 하셨던 대통령은 누구예요? 전화 직접이 아니라 나한테요? 예, 문희상 대표. 그거. 좋은 일인데 왜 안 말씀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때는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제일 먼저 부의장을 청와대에 초청하셨고 야당 부의장 때. 그렇군요. 전화 직접 해서 오시라 좀. 근데 굉장히 껄끄러울 때였잖아요. 그때면은 사실은 뭐 그렇습니다. 광우병 이런 뭐 시위도 집회도 있고 굉장히 분위기 안 좋을 때였는데도. 그런데도 문희상 대표는 가셨다. 이런 말씀. 이쪽 저쪽 다 노력 좀 해라. 이런 당부입니다. 원로의 당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여야 대립이 너무 심하니까. 너무 심할 정도가 아니라 막 이를테면 에너미예요. 라이벌로 생각해야 될 우리 내 국내의 정치 지도자들이 상대를 볼 때 적으로 보는 거예요. 타도와 어떤 그런 옛날 군사문화의 잔재인지 그 뿌리가 이렇게 남아서 그런가 잠깐 적으로 보는 거예요. 상대를. 적으로 봐요. 이건 큰일 날 일입니다.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라이벌로 봐야죠. 서로가 윈윈하고 상생의 정치를 해야 되는데 서로 죽이기라면 공멸의 정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정치가 왜 있는가? 정치의 원본령이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정치라는 건 서로 상생하자는 거 아닙니까? 네. 서로가? 네. 그렇다면 동물과 뭐가 달라요? 동물은 서로 죽이는 걸로 리더가 되잖아요. 근데 이건 포용하고 인내하고 서로 같이 가자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인간들이 하는 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동물과 같이 됐어요. 동물 세계에 지금 동물 농장이. 참. 와. 이게 좀 한탄할 일입니다. 이거 전 너무 격하게 공감이 되네요. 지금 우리가 인간이 아니라 동물 세계에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사는 우리가 동물이냐? 사람답게 하자. 그렇죠. 진짜. 그러면 나도 여러 번 생각했는데 시스템을 고쳐야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개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내각제로 바로 못 가는 게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이 차라리 낫다. 국회의원들이 다 해먹지 않냐 이런 불신이 있어요. 불신이 있어요. 근데 전 세계 예를 보면 통계로도 그렇고 완벽하게 내각제가 다 선진국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알겠습니다. 끝으로 김대중 정치학교 교장이시잖아요. 김대중. 정치학교, 김대중 정치학교. 맞습니다. 늙음하게 능참봉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장은 내가 아주 꿈이었어요. 꿈이셨어요? 초등학교 때 뭐가 되려면 교장 선생님이 이랬어요. 진짜 교장 됐어요. 그냥 선생님도 아니고 꼭 교장 선생님이 되고 싶으셨어요? 예. 김대중 정치학교 교장 선생님이 되셨는데 지금 왜 그 가르침이 필요한가?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월이 지날수록 특히 위기일수록 김대중 정신이 더욱 빛을 발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 정치사에서 김대중이라는 이름 그 숫자가 갖고 있는 상징성은 아주 크거든요. 국민통합, 민주주의 이거 다 정통성이 있거든요. 김대중 대통령님이 당선한 것이
최초의 수평적 정권 교체가 됐고 그래서 그런 국민 통합이나 민주주의인데 실제로 대통령 되셔서는 미래 먹거리를 장만해 갖고 만불 시대를 3만불 시대를 만불은 박정희 대통령이 하셨고 3만불 시대는 김대중 대통령이 하셨다는 IMF 극복과 함께 정부와의 시대를 열었지 않습니까? 예. 또 한류의 기원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우리들이 지금 먹고 사는 긍지를 갖는 전 세계의 떳떳한 그런 기초가 마련된 게 그때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의 정신과 가치, 인동철 정신 이런 걸 우리가 그걸 알리는 것이 나의 정치인으로서의 마지막 책무라는 그런 각오로 여러 사람의 뜻을 모으는 데 앞장섰고 그것이 정치학교를 하게 됐고 네. 교장을 맡게 된 겁니다. 그래서 특히 24년 1월, 그러니까 1년 남았어요. 딱 1년 뒤에 김대중 대통령의 탄생 100주년이 되거든요. 예. 그때에 의해서 전 세계적으로 전국적으로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총동원하는 기념사업을 좀 하려고 그래요. 기념식과 함께. 기념사업. 예. 알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네. 그 기념사업도 준비 잘 하시고요. 지금 네네. 말씀하신 그 가르침들 특히 네. 후배 정치인들한테 꼭 좀 널리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감사드리고 새해 복 다시 한번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예. 전 국회의장이자 민주당 상임고문 문희상 고문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